미국이 왜 이란을 공격하려 하는지 그 이유를 아십니까? 혹시 이란이 중동의 무장단체를 지원하고 이스라엘의 적대적이며 자국 시위대를 무자비하게 탄압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셨나요? 그렇다면 문제의 본질을 놓치고 계신 겁니다. 미국이 이란을 압박하는 진짜 이유는 이란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중국에 있습니다. 오늘 그 숨겨진 지정학적 계산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2026년 1월 말 미 해군의 니미츠급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 전단이 페르시아만을 향해 출항했습니다. 언론들은 일제히 이란 핵시설에 대한 군사적 옵션 검토라는 헤드라인을 쏟아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란은 전 세계 테러리즘의 중앙은행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이 사태는 미국과 이란의 국지전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미국이 과연 이란 하나만을 상대하기 위해 이 천문학적인 비용을 쏟아붓는 것일까요? 항공모함 전단 하나를 하루 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은 약 7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80억 원이 넘습니다. 한 달이면 2,400억 원, 1년이면 3조 원에 육박하는 막대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이 움직인 전력은 항모 하나가 전부가 아닙니다. 남미에서 작전 중이던 차세대 슈퍼항모 제럴드 포드호가 긴급히 방향을 틀어 대기 상태에 들어갔고, 두 번째 포드급 항모인 존 F. 케네디호는 해상 시험을 막 마치고 실전 배치를 앞두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는 토마호크 미사일로 무장한 알레이버크급 구축함 수십 척이 촘촘히 깔렸고, 오하이오급 핵잠수함은 깊은 바닷속 어딘가에서 조용히 숨을 죽이고 있습니다. 잠수함 한 척에만 토마호크 미사일이 154발이나 탑재됩니다. 하늘에서는 요르단 기지에 F-15E 전투기가 추가 배치되었고, 이란의 지하 핵시설을 파괴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인 벙커버스터를 탑재한 B-2 스텔스 폭격기가 출격 준비를 마쳤습니다. 미국이 이처럼 압도적인 전력을 단순히 이란 하나 때문에 총동원했을까요? 정답부터 말씀드리자면 아니오입니다. 미국의 최종 목표는 이란이 아닙니다. 이란은 단지 격발을 위한 방아쇠일 뿐, 그 총알이 향하는 관역은 바로 중국의 심장부입니다. 왜 그런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중국은 명실상부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입니다. GDP는 미국의 70% 수준까지 맹추격했고, 제조업 규모는 이미 세계 1위 자리를 굳혔습니다. 전 세계 공산품의 약 30%가 중국에서 생산됩니다. 전자제품, 의류부터 자동차 부품, 배터리, 태양광 패널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세계의 공장이라 불릴 만합니다. 그러나 이 거대한 공장에는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에너지입니다. 공장을 가동하려면 전기가, 전기를 만들려면 석탄, 천연가스, 그리고 석유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지만 중국은 광활한 영토에도 불구하고 석유가 거의 나지 않는 나라입니다. 2025년 기준 중국의 하루 원유 소비량은 약 1,580만 배럴에 달하지만 자체 생산량은 고작 420만 배럴에 불과합니다. 에너지 자급률이 26%에 그치는 셈입니다. 나머지 74%는 전적으로 해외 수입에 의존해야 합니다. 이는 마치 세계에서 두 번째로 빠른 슈퍼카를 가졌지만 정작 자기 집 차고에는 기름이 거의 없어 매일 남의 집 주유소를 찾아가야 하는 처지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의 주유소는 어디일까요? 1위는 사우디아라비아, 약 18%, 2위는 러시아, 약 16%입니다. 그리고 3위가 바로 이란입니다. 공식 통계상으로는 10% 남짓이지만 실제 규모는 훨씬 더 클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입니다. 왜 실제 수치가 더 높을까요? 2018년부터 미국은 이란에 대한 초강력 제재를 복원했습니다. 이란산 석유를 구매하는 모든 국가의 세컨더리 보이콧, 즉 미국 금융 시스템에서 퇴출하겠다는 협박을 가한 것입니다. 유럽, 일본,
한국 등 대부분의 국가는 미국의 압박에 굴복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이를 비웃었습니다. 중국은 다크플릿, 다어플리트, 이라 불리는 유령선단을 동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선박 위치 추적 장치, AIS를 끄고 레이더망을 피해 유령처럼 움직이는 유조선들로 은밀하게 이란산 석유를 실어 나르는 것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이 다크플릿에 속한 유조선은 최소 600척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이 선박들은 이란에서 석유를 실은 뒤 공해상에서 다른 배로 옮겨 싣거나 말레이시아나 싱가포르를 경유해 원산지를 세탁한 후 중국으로 들어갑니다. 서류상으로는 말레이시아산 원유지만 실제로는 이란산 석유인 셈입니다. 이러한 편법을 통해 중국이 이란에서 들여오는 석유량은 하루 150만 배럴 이상으로 중국 전체 원유 수입량의 약 13에서 15%를 차지합니다. 이제 그림이 그려지실 겁니다. 중국은 에너지의 3분의 2 이상을 해외에 의존하며 그 중에서도 이란은 가장 저렴하게, 가장 대량으로, 그리고 가장 은밀하게 석유를 공급받을 수 있는 핵심 파트너입니다. 미국의 제재에도 중국이 코웃음을 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제 미국이 칼을 빼들고 있습니다. 만약 미국이 이란을 군사적으로 타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란의 항구가 봉쇄되고 정유시설이 파괴되며 호르무즈 해협이 전쟁터로 변한다면 유령선단은 더 이상 무용지물이 됩니다. 중국으로 향하던 하루 150만 배럴의 원유 공급이 순식간에 0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이 노리는 진짜 효과입니다. 이란을 공격하는 행위를 통해 중국의 에너지 생명줄을 끊어버리려는 전략. 총알은 이란에 박히지만 실제로 피를 흘리는 것은 중국이라는 계산입니다. 물론 중국도 바보는 아닙니다. 이 에너지 올가미에서 벗어나기 위해 러시아와 가스관을 연결하고 디지털 위안화를 통한 석유 결제를 시도하며 달러 패권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박은 가스관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훨씬 더 저렴하게 운반합니다. 그리고 그 선박이 다니는 바닷길을 지금 미 해군이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2026년 이란발 전쟁 위기의 본질입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이 실제로 이란을 공습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가장 먼저 세계 경제를 강타할 충격은 바로 국제 유가의 폭등입니다. 현재 배럴당 78에서 82달러 선인 브렌트유 가격이 공습 시작과 동시에 단기적으로 배럴당 150달러, 심지어 22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합니다. 왜 이렇게 급등하는 걸까요? 첫째, 직접적인 공급 차질입니다. 이란은 세계 4위의 석유 매장량을 보유한 산유국으로 하루 약 320만 배럴을 생산합니다. 전쟁으로 이 공급이 중단되면 전 세계 석유 시장에 즉각적인 공백이 생깁니다. 둘째, 세계 해상 원유의 동맥,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리스크입니다. 전 세계 석유 물동량의 약 21%가 이 해협을 통과하는데 가장 좁은 곳의 폭이 고작 33km에 불과합니다. 이란이 기뢰를 부설하거나 미사일로 유조선을 위협하면 이 좁은 길목은 순식간에 마비됩니다. 사우디, 이라크, 쿠웨이트, UAE에서 출발하는 유조선들의 발이 모두 묶이는 것입니다. 셋째, 시장의 불안감을 먹고 자라는 투기 자본의 유입입니다. 전쟁이 터지면 월스트리트의 투기꾼들이 석유 선물 시장으로 몰려들어 실제 수급과 무관하게 가격을 더욱 끌어올립니다. 이제 유가가 200달러 가까이 치솟았다고 상상해 봅시다. 미국은 버틸 만합니다. 세일, 오일이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국에게는 경제의 근간을 뒤흔드는 재앙과도 같습니다. 중국 경제의 핵심은 제조업이며 제조업의 생명은 원가 경쟁력입니다. 중국이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값싼 인건비, 훌륭한 인프라, 그리고 무엇보다 저렴하게 유지되던 에너지 비용 덕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유가가 5배에서 3배로 폭등하면 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공장 가동에 필요한 전기료, 원자재 운송비, 플라스틱과 화학 제품의 원료비가 급등하고
이는 고스란히 제품 가격에 반영됩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의 가격 경쟁력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중국산 운동화가 $20, 베트남산이 $22, 인도산이 $21라고 합시다. 가장 저렴하기에 글로벌 브랜드들은 중국 공장에 주문을 넣습니다. 그러나 유가 폭등으로 중국산 운동화 가격이 $28로 오른다면 바이어들은 즉시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로 발길을 돌릴 것입니다. 제조업에서 가격 경쟁력을 잃는 것은 서서히 죽는 것이 아니라 급사하는 것과 같습니다. 주문이 끊기고 공장이 멈추고 노동자가 해고되며 소비가 위축되고 다시 기업이 도산하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인플레이션입니다. 유가가 오르면 모든 물가가 따라 오릅니다. 농산물 운송비부터 가공식품 포장재, 난방비, 택배비, 항공권까지 물가가 통제불능 상태로 치솟기 시작하면 그것이 바로 하이퍼인플레이션의 초입입니다. 중국 공산당의 권력 기반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경제 성장입니다. 민주주의는 줄 수 없지만 대신 먹고 살게 해주겠다. 풍요롭게 해주겠다. 이것이 공산당과 14억 인민 사이의 암묵적인 사회 계약입니다. 그런데 물가가 폭등하고 공장이 멈추며 실업자가 거리로 쏟아진다면 그 계약은 파기되기 시작합니다. 미국은 바로 이 지점을 노리고 있습니다. 미사일이라는 물리적 타격이 아니라 유가라는 보이지 않는 미사일로 중국 경제의 심장을 멈추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왜 이렇게 자신만만할까요? 유가가 오르면 자신들도 피해를 보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미국은 이미 에너지 요새를 완성했습니다. 핵심은 바로 세일 오일입니다. 세일 오일은 단단한 암석층, 세일층에 갇혀있는 원유로 과거에는 채굴이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 미국이 수압 파쇄법, 프래킹이라는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하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이 기술 덕분에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를 제치고 세계 최대의 산유국으로 등극했습니다. 2026년 현재 미국의 하루 원유 생산량은 약 1360만 배럴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연가스 생산량 역시 세계 1위입니다. 미국은 이제 석유와 가스를 자급자족하는 것을 넘어 2019년에는 70년 만에 에너지 순수출국으로 전환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유가가 올라도 미국은 손해보다 이익이 더 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미국 소비자들도 주유소 기름값 상승에 불만을 느끼겠지만 국가 전체적으로는 세일 기업의 수익이 증가하고 세수가 늘며 관련 일자리가 창출되는 긍정적 효과가 발생합니다. 반면 중국은 유가가 오를수록 막대한 국부가 해외로 유출됩니다. 결론적으로 동일한 유가 급등 상황에서 미국은 득을, 중국은 실을 보는 구조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이 중동에 불을 지피는 것을 크게 부담스러워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전략의 배경에는 2026년 초 발표된 미국의 새로운 국가국방 전략, 즉 통합억제, 인터그레이티드 디테런스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미사일과 항공모함 같은 군사력만으로 상대를 위협했지만 통합억제는 다릅니다. 군사력은 물론 경제 제재, 금융 무기화, 기술 봉쇄, 사이버 공격, 외교적 압박, 정보전 등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합하여 상대를 옥죄는 입체적인 전략입니다. 따라서 미국의 이란 공습은 단순한 군사작전이 아니라 이 거대한 통합 억제 전략의 일환으로 봐야 합니다. 이란 공습은 그저 시작에 불과한 방아쇠, 트리거입니다. 그 방아쇠를 당기는 순간 국제유가는 통제 불능 상태로 폭등하고 그 충격은 고스란히 중국 경제를 강타합니다. 이안화 가치는 끝없이 추락하고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의 입지는 급격히 축소되겠죠. 이 모든 과정이 정교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하나의 거대한 연쇄 작전으로 설계되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2026년 NDS 국가국방전략 문서는 노골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이 직면한 가장 포괄적이고 심각한 도전이다.
러시아 역시 위협적인 존재지만 진정한 장기전의 상대는 중국임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셈입니다. 상황을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미국은 세일혁명이라는 난공불락의 방패를 완성했고 이란 공습이라는 날카로운 칼을 손에 쥐었습니다. 미국은 칼을 휘두른 뒤 방패 뒤에 숨으면 그만이지만 중국은 그 칼날을 아무런 방어막 없이 온몸으로 받아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펼쳐지고 있는 지정학적 게임의 본질입니다. 물론 이 지점에서 다음과 같은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압도적으로 유리한 상황 아닌가? 그냥 이란을 공격하면 모든 게 해결될 텐데. 하지만 상황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가 국내적으로 거대한 위기에 봉착해 있기 때문입니다. 2026년 초 미국 정치계를 송두리째 뒤흔든 두 가지 대형 스캔들이 연이어 터졌습니다. 첫 번째는 앱스타인 파일 추가 공개 파문입니다. 2019년 감옥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억만장자 성범죄자 제프리 앱스타인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는 단순한 범죄자를 넘어 미국 정책의 최상층부와 긴밀하게 연결된 거대 인신매매 네트워크의 핵심이었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개인 섬 출입 명단, 전용기 탑승 기록 등 민감한 정보가 담긴 문서가 바로 앱스타인 파일입니다. 2024년 대선 당시 트럼프는 이 파일의 전면 공개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실제로 2025년 말 앱스타인 파일 공개법에 서명했습니다. 문제는 2026년 1월 추가로 공개된 문서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이름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현직 거물 정치인, 글로벌 기업 CEO, 유명 연예인은 물론 행정부 일부 고위 인사들의 이름까지 포함되어 있었죠. 물론 명단에 이름이 있다는 사실이 범죄 가담의 직접적인 증거는 아니라는 반론도 있지만 여론은 들끓기 시작했고 의회 청문회와 특별검사 임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스캔들은 미니애폴리스 ICE 과잉 진압 사망 사건입니다. 2026년 1월 중순 이민세관단 속국 ICE 요원들이 미니애폴리스에서 불법 체류 혐의자를 체포하던 중 르네 굿이라는 시민이 사망하는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르네 굿은 미국 시민권자였습니다. 불법 체류자가 아니었죠. ICE 요원들이 잘못된 정보로 무리한 체포 작전을 벌였고 저항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해 그를 죽음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이 사건이 알려지자 미국 사회는 2020년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의 끔찍한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미니애폴리스 거리에는 다시 분노한 시위대가 모여들었고 ICE 해체, 트럼프 탄핵과 같은 구호가 울려 퍼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 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 두 가지 스캔들을 장황하게 설명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러한 국내 정치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이 대외 군사 행동을 결정한다면 어떤 의심을 받게 될지를 보여드리기 위함입니다. 그 의심의 이름은 바로 웩더독, 웩더도그입니다. 직역하면 꼬리가 개를 흔든다는 뜻으로 본말이 전도된 상황을 비유하는 표현입니다. 정치학에서는 국내의 정치적 위기를 덮기 위해 외부의 적을 만들어 전쟁이나 군사적 갈등을 일으키는 행위를 지칭하는 용어로 쓰입니다. 실제로 1997년에 동명의 영화가 개봉하며 대중에게 널리 알려졌죠. 공교롭게도 1998년 빌 클린턴 대통령이 모니카 르인스키 스캔들로 탄핵 위기에 몰렸을 때 수단과 아프가니스탄의 미사일 공습을 단행했습니다. 당시 수많은 언론과 국민들은 이것이 진짜 웩더독이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처한 상황도 이와 매우 흡사합니다. 앱스타인 스캔들과 ICE 과잉 진압 스캔들로 국내 정치가 극심한 혼란에 빠진 와중에 갑자기 이란에 대한 군사 옵션을 검토한다. 이거 국민의 시선을 외부로 돌리려는 속셈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웩더독 의혹에는 설득력 있는 반론 또한 존재합니다. 잠깐만요. 앱스타인 파일 공개법에 서명한 건 트럼프 본인이지 않습니까? 자신이 직접 공개하겠다고 약속해놓고
이제 와서 시선을 돌리려 한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죠. 분명 일리 있는 지적입니다. 만약 트럼프가 무언가를 숨기고 싶었다면 애초에 위험을 자초하며 공개법에 서명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또 다른 포인트가 있습니다. 과연 공개된 문서들이 정보의 전부인가 아니면 선택적으로 편집된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실제로 공개된 파일의 상당 부분은 국가안보나 수사기밀을 이유로 검은색으로 칠해져 있습니다. 대중에게는 투명하게 공개하는 신용만 하고 진짜 핵심 정보는 여전히 감추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공개 시점 또한 의심을 더합니다. 왜 하필 이란과의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는 시점에 추가 파일이 공개되었을까요? 어쩌면 보아라. 나는 이렇게 투명하게 모든 것을 공개했다. 이제 사적인 스캔들은 접어두고 더 중요한 국가 안보 문제에 집중하자는 여론을 형성하기 위한 고도로 계산된 프레이밍 전략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 이란 압박이 순수한 국가 안보 전략인지 아니면 국내 위기를 덮기 위한 시선 돌리기용인지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둘 다일 수도 혹은 둘 중 하나일 수도 있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모든 상황을 냉정한 의심의 눈으로 지켜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정치인의 말을 액면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모든 행동 뒤에는 숨겨진 동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수많은 사람의 목숨이 걸린 전쟁의 명분은 더욱더 엄격하게 감시하고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만약 미국이 정말로 이란을 공습한다면 중국에는 어떤 연쇄 반응이 일어날까요? 최악의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은 6단계로 전개될 수 있습니다. 1단계, 이란산 원유 공급망의 붕괴 공습이 시작되면 이란의 주요 항구와 정유시설은 즉시 파괴됩니다. 유조선들은 전쟁 지역 접근을 기피할 것이고 보험사들은 보험료를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올리거나 인수를 거부할 겁니다. 결과적으로 현재 중국으로 향하는 하루 150만 배럴 이상의 이란산 원유 공급이 하루아침에 중단됩니다. 2단계, 대체 공급선 확보 실패. 중국이 다른 산유국에서 물량을 더 사오면 되지 않겠냐고요? 사우디, UAE, 이라크 등은 이미 생산량 대부분이 장기 계약에 묶여 있습니다. 갑자기 하루 150만 배럴을 추가로 공급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러시아는 이미 중국에 공급할 수 있는 최대치를 보내고 있어 추가 증산 여력이 없습니다. 결국 중국은 훨씬 비싼 가격에 훨씬 적은 양의 원유를 구하기 위해 전 세계를 헤매야 합니다. 3단계, 에너지 비용 폭등과 제조업 경쟁력 상실. 원유 수급 불안으로 국제 유가가 치솟으면 중국 내 전기료, 가스비, 운송비 등 모든 에너지 비용이 급등합니다. 이는 곧바로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의 원가 상승으로 이어져 가격 경쟁력을 잃게 만들고 글로벌 바이어들은 주문을 취소하거나 생산기지를 다른 나라로 이전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이 원하는 공급망 재편의 시작입니다. 4단계, 인플레이션과 내수시장 붕괴. 에너지 비용 상승은 식료품, 생필품 등 사회 전반의 물가를 끌어올립니다. 14억 중국 인민의 실질 구매력은 급격히 하락하고 소비 위축, 기업 매출 감소, 투자 감소, 일자리 감소의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특히 현재 심각한 부동산 위기를 겪고 있는 중국에 에너지발 인플레이션까지 겹친다면 걷잡을 수 없는 복합 위기가 터질 수 있습니다. 5단계, 위안화 가치 폭락과 자본 유출 경제 위기 조짐이 보이자마자 외국인 투자자들은 앞다투어 중국 주식과 채권을 팔고 달러로 환전에 빠져나갈 것입니다. 이로 인해 위안화 가치는 폭락하게 되죠. 현재 달러당 2위안 선인 환율이 위기 상황에서는 8위안, 심지어 5위안을 넘어설 수도 있습니다. 환율 폭등은 수입 물가를 다시 끌어올려 인플레이션을 더욱 악화시키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듭니다. 6단계, 경제 패권 도전의 좌절. 이 모든 단계를 거친 중국의 최종 종착지는 어디일까요? 바로 세계 경제 패권 도전의 꿈이 좌절되는 것입니다. 2030년까지 미국 GDP를 추월하겠다는 목표는 물거품이 되고 위안화의 기축통화 편입은 상상조차 할 수 없게 됩니다.
1대1로 프로젝트를 통한 글로벌 영향력 확대 또한 곳간이 비어버렸는데 어떻게 추진하겠습니까? 물론 이것은 가장 비관적인 시나리오이며 반드시 이렇게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중국 역시 막대한 양의 전략 비축유를 보유하고 있고 2기 대응 시스템과 14억 인구의 거대한 내수 시장이라는 저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리스크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하며 그 방아쇠를 미국이 쥐고 있다는 사실이 이 게임의 핵심입니다. 이란은 방아쇠, 유가는 총알, 중국은 관역. 이 구조를 이해해야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건들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의 논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핵심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전쟁은 경제의 연장선이며 정치는 그 모든 것을 덮는 위장막이다. 미국의 대이란 압박은 단순한 중동의 국지적 분쟁이 아닙니다. 그것은 미중 패권 경쟁의 결정적 한 수이자 에너지를 무기화한 신종 경제 전쟁이며 동시에 복잡한 국내 정치 상황과 맞물려 돌아가는 거대한 퍼즐입니다. 2026년은 전례 없는 격변의 해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정면 충돌, 중동의 지정학적 불안, 에너지 전쟁, 글로벌 공급망 재편. 이 모든 거대한 흐름이 동시다발적으로 우리를 덮쳐오고 있습니다. 이런 혼돈의 시기에 가장 중요한 무기는 바로 정보력입니다. 지금 세상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그 흐름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며 한 발 앞서 대비하는 것, 그것만이 이 격변의 시대를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 긴 분석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은 이미 남들보다 한 발 앞서 계신 겁니다. 오늘 내용이 격변의 시대를 항해하는데 작은 등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